자, 안녕하십니까. 과학 알쌤입니다. 네. 생명과학, 사람의 유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사람의 유전 파트 내용이, 자, 우리가 원래 뭘 할 거냐면 이거예요, 원래는. 사람의 유전이라는 내용을 할 건데, 잠시만, 한 페이지로 끝나요. 내용이 조금 뭐랄까, 중학교 때 이 내용을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부분을 잘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거를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뭐랄까, 설명이 자세하지가 않아요, 책들이. 네, 그래서 짠, 네, 다른 교재 좀 더 쉽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려면, 좀 다시 과거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교재는 중학교 때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고 가려고 하니까, 중학교 때도 사람의 유전까지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바탕으로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제가 갑자기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중학교 때 거를 익숙하게 못하던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 문제를 풀어봐봐야 괜히 더 헷갈리고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로 같이 봅시다. 멘델의 유전 원리예요. 이게 유전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이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정도로,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뭘 배우냐면은 뭐 혈액형의 유전이라든지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어떤 중간 유전 같은 거, 중간 유전, 복대립 유전, 뭐 다인자 유전, 뭐 연관 유전 등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유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오게 됐을 수 있었던 이유가 멘델의 유전 원리에 어긋나는 사례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도 기본적으로는 멘델의 유전 원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멘델의 유전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확인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한번 볼게요. 이것들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짚고 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자, 우선 유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전이 뭐예요? 유전 뭐예요, 유전? 그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부모의 형질. 형질이라는 건 형태, 특질, 특징,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그런 특별한 부분들, 그것들이 구별되는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가 될 거고,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가 나올 것이고,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사자가 나오겠죠. 그게 유전이에요. 사자가 교배를 했는데, 사자끼리 했는데 곰이 나오거나, 호랑이가 교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메뚜기가 나온다거나 이상하겠지, 이러면.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유전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속담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형상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한다. 자, 형질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형질. 뭐 대립 형질 이렇게 얘기하죠. 대립 형질. 여기 대립 형질. 형질이라는 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 모양이면 모양, 색깔이면 색깔, 이런 것들 딱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특성들을 형질이라고, 정의 내리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대립 형질인데 지금 여기에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대립 형질은 뭐냐면, 정확한 의미는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야 돼. 자, 뚜렷하게 구별되는 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야. 예를 들면 뭐랄까, 완두콩이라고 했을 때 완두콩이 노란색인 거랑 주름진 거랑은, 노란색이고 주름질 수 있겠지, 초록색이고 주름질 수 있겠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대립 형질이 아니야.
그런데 색깔이 노란색이거나 초록색이어야지 뭐 노란색이면서 초록색이라거나 뭐 그런 식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색깔이 노라면 노랗고 초록이면 초록이지. 사람으로 치면 그죠? 피부색을 표현할 때 백인이 있을 수가 있고 황인이 있을 수가 있고 흑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물론 이제 다양하게 뭐 인도 사람 같은 황인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황인이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동시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왜 동시에는 나타날 수가 없느냐? 여기다가 보시면 이렇게 서로 상염색체의 같은 부분에 상동염색체의 같은 부분에 상염색체가 아니라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형질들을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머리가 예를 들면 뭐 곱슬머리냐, 스트레이트한 머리냐, 직모냐, 곱슬머리냐, 직모면서 곱슬머리일 순 없어. 뭐 이거를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좋은 사례가 있네요. 그래서 대립형질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둥글거나 주름지거나지 애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씨가 노랗거나 초록이거나 동시에 나타나서 그러니까는 둥근데 꽃잎이 보라색일 수 있지. 꼬투리의 색깔이 초록색인데 씨는 노랄 수 있지. 그러니까 까보면 초록색 꼬투리에 들어있는 건 노란색 씨가 들어있거나 이럴 수 있다고요. 이건 왜? 서로 대립형질이 아니니까. 근데 꼬투리의 색깔이 초록색인 거랑 노란색인 것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야? 식물 하나 심었는데 이 꼬투리는 초록색이고 이 꼬투리는 노란색이고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초록색이면 얘도 초록색이라는 얘기지. 그 얘기야.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고. 그런데 씨의 색깔하고 꼬투리 색깔은 대립형질이 아니기 때문에 초록색 꼬투리에 노란색 씨가 들어있을 수가 있더란 얘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대립형질은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친구들이라는 얘기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개념적으로는 좀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개념이 빠져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유전자형. 그래서 이 사람이 유전의 어떤 규칙성을 우리가 따질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자식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유전이 일어났을 때 전달되는 어떤 그런 어떤 요소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를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알파벳 기호로 표현하는데 이때 이걸 유전자형 그러고 대문자랑 소문자로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우성을 대문자로 열성을 소문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성의 개념은 뭐냐면 여기 지금 우성 열성이 안 나왔네요. 우성의 개념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종일 때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형질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한다. 얘는 당연히 이 스몰 r에 대한 스몰 r은 뭐였냐면 이게 대문자 r이 둥근 거고 스몰 r이 보통 주름진 건데 그러니까 얘는 주름진 거야. 주름진 거랑 주름진 게 있으니까 얘는 주름진 게 나오겠지. 당연한 거야 이건. 얘는 둥근 거랑 둥근 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둥근 게 나오겠지. 이건 당연한 거야. 이런 거는 우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시면 얘는 둥근 거랑 주름진 게 다 있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로 보일 거야? 얘는 둥글게 보일 거거든. 왜 그래? 둥근 거랑 주름진 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둥근 것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려고 하더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둥근 대문자 R이 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열성을 판단하려면 이런 식으로 잡종이었을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어떤 특징이었을 때 거기서 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라는 게 된다는 거. 표현형은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도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이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의 DNA 내용물이 막 보이거나 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키가 크고 작고 피부색이 백인이고 흑인이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지만 그 사람이 혼혈인데 흑인인 건지 아니면 순종 흑인인 건지 이런 걸 우리는 눈으로는 알 수 없겠지. 그래서 그렇게 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어져 있는 콩을 봤을 때 우리가 둥근 콩을 봤을 때 이런 형태의 둥근 콩인지 이런 형태의 둥근 콩인지를 우리가 눈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그게 유전자형이고 느낌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게 표현형.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끼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형질들을 표현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를 유전자형이라고 부른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가수분, 타가수분 그랬는데 이건 식물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니까 우선 넘어가고요. 순종 그랬는데 이게 똑같은 것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순종 그래요. 그러니까 우성끼리 혹은 열성끼리 모여 있는 경우를 순종이라고 한다. 이 정확한 정의야. 우성끼리, 그러니까 우성 형질끼리, 유전자형이 우성인 유전자형끼리 혹은 열성인 유전자형끼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인 자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성 형질과 열성인 형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애들을 우리가 잡종이라고 부른다는 거 되죠?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꼭 대문자만 있을 필요는 없다. 특정 대립 형질이 같으면 돼요. 얘네끼리는 뭐 상관없어요. 넘어갈게요. 고등학생들이니까 저런 걸 디테일하게 설명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네.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맨델이 밝힌 유전 형질 그랬네. 맨델이 밝힌 유전 형질. 그래서 맨델이 완두콩을 사용해서 되게 유리했던 거. 기르기가 쉬워. 잘 자라. 콩이 원래 잘 자라요. 그 다음에 세대가 짧아.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여러 세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세대가 너무 길면 뭐 자손을 보기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라고 쳐보면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연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식을 낳았어. 그럼 그 자식이 다시 손자를 낳으려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자식을 낳고 A라는 사람의 손자까지를 우리가 보려면 60년 기다려야 되죠. 거의 그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죠. 되게. 그래서 이런 유전의 어떤 기본 원리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그 손자 혹은 뭐 고손자 그 밑에 계속 그 자손들을 빨리빨리 확인해야 그 유전 인자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세대가 짧아야 되는 거지. 그럼 수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인간이 유전 연구에는 좀 부적합했었어요. 이거 하기가. 왜냐면은 사람은 자손을 많이 낳지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O형인 사람하고 A O형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A형이고 이 사람도 A형이지. A형 A형이야. 피 검사를 해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A5형인지 A형인지를 혹은 AA형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식을 낳는데 A형이 태어났어. 또 A형이 태어났어. 애가 셋인데 다 A형이야. 그런데 이게 둘 다 AA형, AA형인 부모여서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 건지 A5형, AA형인데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 건지 그냥 재수가 좋아가지고 A5, A5형 이런 형태인데 그냥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O형이 한번 나와주면 좋은데 아직 확률적으로 안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지. 그런데 콩은 한 번에 한 400개에서 500개, 뭐 1000개 넘은 자식들을 보여주거든. 그러면 확률적으로 1000개 정도의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는 당연히 다양한 애들이 가능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손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확인할 때 비율을 찾을 때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다음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좋은 특성이에요. 애매하면 해석하기가 어렵지. 예를 들면 키 같은 게 그런데 사람의 경우 키가 크고 작고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고 중간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유전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콩은 키가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이 없어. 그래서 해석하기가 편했다. 그다음에 이제 교배를 시킬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교배를 시킬 수가 있다. 사람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혼시킬 수가 없잖아. 그런데 콩은 그런 거 없죠. 식물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 유전 실험으로 적합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사람은 유전 연구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왜? 세대가 길어. 물론 키우기 힘들고 자손수가 적어요. 통계적인 분석을 하기가 힘들어. 그다음에 대립형질이 애매한 게 많아. 뚜렷한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뚜렷한 것도 있고 뚜렷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하여간에 콩이 더 뚜렷해. 그다음에 의도한 대로 교배할 수가 없어. 사람은 결혼을 마음대로 시킬 수가 없지. 요거 확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맨델의 유전 원리예요. 그래서 맨델의 유전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열의 법칙, 두 번째가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배를 해봤어. 그랬더니 지금 여기는 지금 유전자형이 같이 표시돼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맨델이 진짜로 봤던 거를 보여줄게요. 맨델이 봤던 거. 그래서 맨델은 뭘 본 거냐면 이걸 본 거야. 그래서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를 얻었어요. 걔네들을 교배를 했더니 어떤 경우가 나왔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손이 많다 그랬어.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를 교배시켰더니 콩을 한 1000개 이상, 한 1600개 정도 대충 이건 선생님이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최소 400개 이상이에요. 얘네들은 보통 400개, 1600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콩 꼬투리, 콩 키워봤는지 모르겠는데 콩에 꼬투리가 되게 여러 개가 달려요. 그걸 닦아보면은 최소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서 100단위가 넘어가는 숫자가 나와요. 그게 모두 둥글었어. 그래서 맨델이 그걸 본 거지. 내가 둥근 애하고 주름진 두 가지 특성을 교배시켰는데 둥근 애가 나오고 주름진 애는 안 나오더라는 거지. 아, 서로 다른 성질을 섞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잡종이 되겠죠. 잡종을 만들었을 때 잡종이 있는데 분명히 거기서 한 가지만 나왔어. 우선적인 애지 이게. 그래서 뭐다? 둥근 게 우선적인 형질이다. 주름지는 건 우선적이지 못한 형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지. 그래서 둥근 게 우성이다. 그래서 우성과 열성이 동시에 교배될 경우 우성이 나온다. 이게 우열의 법칙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여기까지가 우열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야. 기본적으로. 둥근 애랑 주름지를 섞었는데 다 둥글었다는 얘기지. 보이죠? 둥근 애랑 주름진 애를 해가지고 잡종을 만들었더니 우성만 나타나더라. 나타나는 걸 우성, 나타나지 않는 걸 열성. 그래서 우성만 나타나더라. 이게 우열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은 이 둥근 애들 콩 중에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교배를 시켜봤어요. 분명히 나는 둥근 애를 교배를 시켰는데 자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주의 비율로. 아까 얘기했지만 4개가 자식이 나온 게 아니에요. 수백 개가 나왔는데 그 수백 개를 비율로 표현해봤더니 3대 1의 비율의 자손이 나오더라는 거지. 둥둥둥주로. 3대 1의 비율로 4개 중에 4개 중에 1개가 주름진 애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이상하지. 왜냐면 나는 주름진 애를 교배시킨 적이 없거든. 얘네들은 둥근 애랑 둥근 애만 했거든. 만약에 이 성질이 여기서 사라진 거라면 이 자손에서는 모두 다 둥근 애만 나왔겠지. 그죠? 그런데 이 자손들을 뽑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교배를 시켜봤더니 주름진 나왔네. 그 얘기는 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둥근 애 속에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어떤 조건이 맞아서 다시 나오게 됐더라 이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를 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열성이 우성하고 같이 있을 때는 숨겨져 있었다가 그 다음 세대에서 조건이 맞으면 다시 분리되어 나오더라는 게 원래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맨델은 농사를 지면서 이런 걸 본 거야. 내가 분명히 둥근 애만 심었는데 주름진 애가 나와. 그래서 주름진 애랑 둥근 애를 같이 심어봤더니 오히려 둥근 애만 나왔던 때는 또 이게 왜 이렇지? 왜 있던 게 없지? 왜 없던 게 있지?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봤더니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은 둥근 거랑 주름진 게 들어갔어. 근데 사라진 건 아니야. 그 표시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표시해야지. 같이 있는데 사라진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가져와. 두 개를. 그래가지고 교배를 해봤더니 그럼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얘는 큰 것만 있으니까는 둥근 게 나올 것이고 얘는 주름진 거랑 둥근 게 같이 있는데 우성이 둥근색 거니까 둥근 애가 나왔던 것이고 얘는 주름진 거랑 둥근 게 있었는데도 우성이 둥근 거니까 둥근 게 나온 것이고 얘는 주름진 거가 있어 우성이 없으니까 드디어 열성이 나타나게 된 거죠. 조건이 맞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고. 그렇다면 얘네도 뭐야? 얘네도 뭐였을까요? 얘네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다 두 개씩 있으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는 확실히 이거지. 그죠? 얘는 확실히 이거죠. 얘는 이거였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얘가 부모가 이런 애였다면 여기서 어떤 자식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교배하면 이런 애가 나오고 이런 애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모두 다 둥근 애가 아니라 둥근 애랑 주름진 애가 다 나오게 될 거지. 그래서 여기 아니라 요거였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순종인 부모를 교배시켰을 때 주름진 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 이게 우열의 법칙. 그 다음에 그 잡종인 세대에서 두 개를 뽑았는데 분명히 나는 눈에 보이는 특징은 둥근 애들끼리만 있어. 하지만 교배했을 때 주름진 애가 나온다. 이게 분리의 법칙. 네, 그 얘기입니다. 되죠? 네. 이때 비율이 3대1. 네, 이게 이 맨델식 유전인지를 확인할 때 이거 보고 확인해요. 3대1이라는 비율. 뭐의 비율? 이게 표현형의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유전자는 어떻게 돼 있어? 유전자는 R 이거 순서 바꿔도 되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누면 1대 2대 1이죠. 그래서 유전자형은 비율이 1대 2대 1이고 표현형의 비율은 3대 1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맨델식 유전이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맨델식 유전에서 순종인 두 세대를 두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교배시켰을 때 첫 번째는 모두 다 둥근 애가 나오고 손자 세대